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원 박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이 이제 저거죠. 지난 강까지 뭐 했냐면 이제 산소 혼번하고 이산화탄소 혼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죠. 예. 그래서, 예, 우리들의 교재 이제 19페이지 피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19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뭐 1페이지, 2페이지인가요? 예,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ATP, 생활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흡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7번 보세요. 조직에서의 산소 분압이 40, 이산화탄소 분압이 60일 때 끊어. 자, 조직에서의 산소 분압이 40이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60입니다. 조직. 그래서 O2가 40, CO2가 60.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와 산소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도는 각각 몇 프로인지 순서대로 써라. 그러면 사실 이제 요거는요, 이제 폐라든가 또는 이제 동맥혈이죠. 여기가 이제 100% 포화되어 있다는 이제 전제를 여러분들 까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포화도 플러스 해리도가 100%다. 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되는 거죠. 포화도하고 해리도 합이 100%다라는 거.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나면 정맥혈이 됩니다. 정맥혈. 그러니까 조직에서 일단 포화도를 먼저 구하세요. 조직에서 포화도를 구하세요. 자, 조직에서의 포화도는요, 산소가 X축 40이죠. 40에서, 맛있다. 자, 40에서 쭉 그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60인 거. 60. 그죠? 60짜리는 이제 초록색 그래프다. 그때 만나는 Y축 값이 60이죠. 이게 포화도예요. 이 조건에서의 포화도야. 산소 40, CO2 60인 조건에서의 포화도가 60%란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 뭐 산소 포화도, 그다음 해리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요게 포화도면은 나머지 100에서 뺀 거 있지? 100에서 뺀 요 40%가 바로 해리도가 되는 거지. 이게 해리도. 이게 포화도. 이게 해리도. 됐죠? 네. 좋습니다. 8번. 다음 중 심한 운동 등으로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져. CO2가 많아졌다? 그러면은 헤모글로빈하고 산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방해하겠지가. 절로 꺼져! 얘가 방해해서 얘랑 붙어. 그 해리도가 증가하는 거야. 얘하고 헤어져, 많이 헤어지게 돼. 따라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즉 결합한 정도가 감소한다. 즉 헤어진다는 얘기죠. 맞고. 헤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거 어디로 가냐, 산소? 조직으로 가죠. 어디로 가? 다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밖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직 세포로 가는 거니까. 맞지, 2번. 산소 해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즉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밑으로 오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프가 밑에 있으면 포화도는 줄어드는 거죠. 위에 있으면 포화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밑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포화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얘가 많아졌으니까 얘하고 결합된 비율 줄어듭니다. 포화도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헤모글로빈의 산소와의 결합력이 어떻게 돼요? 얘가 끼어들어서 너 절로 가! 그러면서 얘네들 헤어집니다. 얘네 둘 잘 헤어집니다. 헤어지기 때문에 결합력 감소합니다. 4번 잘못됐네요. 5번. 그렇죠. 해리도가 증가합니다. 잘 헤어집니다. 알겠죠? 헤어져서 리별한다. 해리는. 헤어져서 리별. 그 다음에 10번을 봐보세요. 10번. 자, 10번. 자, 다음 그림은 폐포, 혈액 및 조직세포, 됐습니다. 네, 1번. O2는, 그렇죠. 폐포에서 혈액으로 확산됩니다. 방향 잘 봐야 돼. 이게 책이 왜 이따위지? 왜 이따위야? 저를 흥분하게 하는군요. 아니, 10번 보면은요,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어떡하란 얘기야, 도대체. 빨간불이니까 가지 말란 얘기야? 파란불이니까 가란 얘기야? 뭔 소리예요? 헛소리죠? 무슨 뜻이냐면, 왜 가가 동맥혈인데 파란색으로 했냐, 이 얘기야. 나는 자동차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은 빨간 신호 들어오면 이거 저건 동맥혈.
파란지도 들으면 전 정맥.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 좀 사소한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건가 본데, 제가 좀 예민하네요, 오늘. 왜 이러지? 상당히 좀 센서티브한데요. 가는 동맥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내야 되고, 나가 정맥혈입니다, 나가. 알겠죠? 좋습니다. 자, 1번 맞고. 2번, 가보다 나 혈액의 pH가 더 높다. 나가 정맥혈이라고 그랬죠? 정맥혈이면 뭐가 많습니까? 산소는 적고 CO2가 많죠. 얘가 pH 변화를 일으키니까 pH는 좀 정상보다 조금 낮아졌겠죠. 네, 더 낮습니다. 따라서 가보다 나 혈액의 pH가 더 낮아야 됩니다. 틀렸네. 3번, CO2는 그렇죠.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게 혈액으로 이동해서 폐까지 운반돼야 되고요. 4번, 가는 동맥혈이니까요. 선홍색. 나는 정맥혈이니까 암적색. 동맥혈은 붉은색. 그걸 선홍색이라고 그래. 정맥혈은 검붉은색. 그걸 암적색이라고 그래. 알겠지? 명심해. 얘는 선홍색, 얘는 암적색. 검붉은색. 5번, 나보다 가해서 산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더 높다. 그렇죠. 나보다 가해서 산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분압이 더 높잖아요. 그죠? O2가 100이잖아, 100. 나보다 가해서 산소 헤모글로빈 농도 높다. 맞습니다. 11번. 조직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조직 땡그라미죠. 조직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산소 들이마시고 CO2 내놓는 거야. 조직세포. 이 조직이 뭐냐면 세포들의 모임이잖아. 산소 열심히 쪽쪽 빨아들이고 CO2 훅훅 내놓습니다. 기억. 오른쪽으로 진행되냐? 조직에서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떨어져야지. 그래서 기억은 왼쪽으로 진행되고요. 이해는요? 얘하고 붙겠죠. CO2 나오니까 헤모글로빈하고 붙겠죠. 붙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디귿은요? CO2가 많아지니까요. CO2가 많아졌으니까 디귿에서는 왼쪽으로 가야겠죠. 왼쪽으로. 디귿의 왼쪽으로 가는 게 CO2가 들어와서 혈액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CO2가 들어와서 물하고 만나서 H2CO3 되고 그다음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으로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 디귿은. 리을은요? 그러니까 디귿의 왼쪽으로 가면요. 왼쪽으로 가면 얘가 많이 들어오면은 HCO3-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조직세포에서 CO2가 많이 혈액으로 넘어오면 혈구에서 이거 적혈구에서 이거 만들어져서 혈장에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적혈구 혈장에는 얘도 많아요. 얘도 많으니까 얘하고 결합해서 존재합니다. 결합해서 존재.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리을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많으니까 혈장에 얘가 많아지면 당연히 혈장 속에 있는 소금 성분이 나트륨하고 많이 결합해서 존재한다. 알겠지? 오케이. 다음에 12번. 자,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CO2를 배출하기 위해 운반하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1번, 가와 나 과정은 적혈구에서 일어난다. 가하고 나하고 보면은 당연히 주로 적혈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적혈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주로 적혈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혈장에 나와서 이제 이동되고 있는 거네요. 맞네요. 심한 운동을 하면은 HCO3- 농도가 증가한다. 당연하지요. 얘가 곧 CO2라고 그랬잖아요. 심한 운동하면 CO2 많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얘도 증가하지요. 이 방법으로 운반되는 CO2 비율이 가장 높다. 그렇죠. 적혈구에서 만들어져서 얘가 적혈구에서 많이 만들어진 다음에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는 방법. 무려 70%.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나가는 거죠. 폐포에서 이제 적혈구에서 이제 만들어진 CO2가 나가는 거야. 폐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럼 나 과정이야. 나 과정. 가 과정은 조직에서 만들어진 CO2가 들어오는 거고 혈액으로. 가 과정은 CO2가 만들어진 게 들어오는 거야. 조직세포에서. 나는 폐포로 이제 나가야 돼. 호기를 통해서 나가야 돼. 호기. 날숨을 통해서. 가와 나 과정은 효소의 작용을 받아 일어난다. 그렇지. 적혈구 안에서 무슨 효소? CO2하고 H2O가 만날 때 탄산무수화 효소. 또는 CO2하고 H2O가 헤어질 때. 오케이? CO2하고 H2O가 만날 때나 아니면 헤어질 때. 요때 탄산무수화 효소가 쓰이는 거야.
알겠지? 명심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한 두어 문제만 더 풀어볼까? 22페이지 5번 봐봐. 22페이지 5번. 자, 22페이지 5번 보면은 기억, 조직의 CO2 분압이 높아지면 끊어. 슬러시. 조직의 CO2 분압이 높아지면, 즉 생각해. CO2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헤모글로빈하고 산소하고 잘 붙겠니? 떨어지겠니? 떨어지겠지. CO2가 많아졌으니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얘가 CO2와 결합하겠지. 따라서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가 많다. 즉 해리도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은 CO에서 오염된 공기 내 지난 강에서 설명했지. 따라서 결국 조직에 공급되는 산소량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거의 운반이 안 되지. 지금 심하게 오염되면은, 심하게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리면. 그 다음에 디귿, 혈액 내 CO2 분압이 증가하면 끊어. 생각해. 헤모글로빈과 산소와 결합력이 강해지겠냐? 똑같은 말이야. 얘하고 산소와 결합력이 약해져. 알겠지? 약해진다고. 조직이든 혈액이든 CO2라는 놈은 항상 CO2는 기어 나와서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을 방해한단 말이야. 명심해. 6번 보자. 6번. 22페이지 6번. 자, 뭐 그림 여러분들 그 볼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껏 푼다는 얘기는 그림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봐주세요. 1번. 조직세포를 통과할 때 혈장의 pH는 낮아진다. 어떻습니까? 조직세포를 통과할 때 조직세포에서 뭐가 들어와? 조직세포에서 CO2가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CO2가 많이 녹아 들어오면 혈장은 물론 엄청나게 낮아지는 건 아니고 약간 낮아지게 돼. 얘가 탄산을 만드니까. 탄산.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탄산음료. 알지? 2번 CO2의 일부는 헤모글로빈. 그치? HbCO2. 이걸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는데 운반됩니다.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물론 이제 헤모글로빈이 CO2랑 붙는 위치하고 O2와 붙는 위치하고 다릅니다. 알겠지? 근데 얘가 붙으면은 CO2가 잘 붙지 못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혈장의 HCO3-는 주로 적혈구내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강조했지. HCO3-는 적혈구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다음에 혈장에 녹아서 나와서 운반된다. 이 말 잊지 말어. 4번 조직을 통과할 때 혈장의 Na 플러스의 농도는 감소한다. 조직을 통과하면은요, 조직을 통과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H 플러스, HCO3-가 많아지게 되고요. 조직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서 CO2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얘가 많아지면요. 얘가 혈장 속에 많아지면 얘랑 결합하죠. Na 플러스랑 결합해서 탄산, 수소, 나트륨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전부 다 결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의 양이 줄어듭니다. 독자적으로 나트륨 이온의 양이 줄어들겠죠. 5번 페포를 통과할 때 혈장의 HCO3- 항상 이렇게 생각해. 얘는 CO2다. 얘는 CO2다. 여기에 CO2 녹아있다. CO2가 녹아있는 또 다른 형태다. 그럼 페포 지나가면 얘가 감소해야지. 왜? CO2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림 보면 되지. HCO3-가 다시 적혈구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CO2가 돼서 나가고 있어. 페포 쪽으로. 그럼 얘는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를 좀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에 세포호흡과 생활에너지. 자, 세포호흡과 생활에너지. 자, 세포호흡과 생활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세포호흡과 생활에너지. 자, 니네들 여러분들 세포들하고 교감 나눕니까? 저는 오늘도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내 온몸을 보면서 세포들 잘 잤니? 그러면 여기서 수많은 애들이 네, 잘 잤어요. 잘 잤어. 반말하는 새끼도 있고요. 존댓말 쓰는 놈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적혈구가 아니라 내 세포들이 착한 놈도 있고 나쁜 놈들도 있겠지. 그렇다고 나쁜 세포들에게 매 한 대 더 때리면 안 돼. 떡 줘요, 떡. 에이, 떡을 치는 놈. 자, 그래서 이 세포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나서요. 이 세포들이 오늘 할 일을 내가 알려줍니다. 자, 오늘은 이걸 가서 찍는 거란다, 얘들아. 그러면 애들이 막 우와 신난다 이러진 않아요. 풀이 죽어요. 왜 죽을까? 이 세포들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은 놀고 싶어 해요. 알겠어요? 저 푸른 들과 산과 바다와 이
우주의 전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은 맨날 분필가루와 맨날 그렇죠? 뭐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지만 그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세포들은 즉 모이면 곧 납니다. 즉 나라는 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 푸르른 이 세상 통해서 이게 바다와 뭐 계곡과 막걸리 좋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참고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저도 뭐 수능이든 아니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좋습니다. 무슨 시험이든 여러분들도 참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세포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세포업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세포들이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호흡이 포도당. 자, 세포 화학 반응식으로 써줄게요. 포도당을 주 에너지 원으로 한 다음에 6개 산소 받아들이고 물도 쪽쪽쪽 빨아야 됩니다. 목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세포가 지금 먹는 것들이에요. 세포가 밥 먹고 산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물도 마셔야 돼요. 목말르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내놓는 게 CO2예요. 지금 CO2 열심히 내놓고 있어요. 오케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세포들은 모아서 이렇게 호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줌도 좀 싸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의 에너지가 나오냐면 686kcal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포도당 1몰 기준이야. 응? 그러니까 그냥 한 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1몰 기준인데 686kcal가 나오면은 여기서 ATP라는 거에 저장이 되는데요. ATP. 왜?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너무 많어. 근데 저기서 써야 되는 에너지는 조금만 써야 돼. 근데 굳이 포도당의 에너지 다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갖다가 요만큼만 써도 되는데 이만큼 써버리면 손해잖아. 응? 니네들이 10만원권이 딱 있는데 택시를 탔어. 2,000원 나왔어. 돈은 10만원밖에 없어. 에이, 10만원 쓰세요. 이래버리면 거덜납니다. 니네들은 쪽박차지.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1,000원짜리를 거슬러 놓는다. 그지? 그 2,000원 내면 되잖아. 그래서 커다란 에너지 형태를 작은 에너지 형태 여러 개로 나눠서 놓는 게 바로 그 에너지 저장 물질이 ATP입니다. ATP. 그래서 ATP는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염기성 물질이 있어요. 염기성 물질. 아데닌이라는 염기성 물질이 있어요. 고리가 2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라는 당성분이 있어요. 당성분.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해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인산이라는 무기물이 있어요. 인산이라는 무기물이 있습니다. 인산이 이제 원래 H3PO4거든요. 근데 여기 붙어 있는 형태는 PO4, 탄-4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산이요. 그래서 인산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래서 P라는 건 인산을 의미해. ATP에서 P는 인산이고 이건 트리야, 3개야. 그래서 요 부분을 아데노신이라고 그래. 아데노신. 염기, 아데닌과 당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그러고, 아데노신에 3개의 트리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이 붙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A, 아데노신에 A, 그 다음에 인산이 3개다, 그래서 ATP라고 그래요. 오케이? ATP.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데노신에 2개가 있으니까 D가 2개야. 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인산, 아데노신 둘 포스페이트, 디포스페이트.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ATP, ADP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지.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여기에 인산이 하나 끊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 ATP인데 하나 끊어져 버리면 이거 떨어져 나가면 ADP, ATP, ADP, ATP, ADP, ADP, ATP, ADP, ATP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때 요
인산과 인산 사이에 이 웨이브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특별하게 에너지가 많은 결합이에요.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인산과 인산 사이는요. 얼마가 결합되어 있냐면 하나가 7.3kcal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7.3kcal. 이건 대단한 거야. 일반적인 니네 유기화합물 있지. 유기화합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갖고 있는 뭐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이라든가 또는 C하고 H 사이의 결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자, 이런 결합된 놈들 있지. 이런 결합된 놈들. 그 에너지가 2 내지 3kcal. 또 많으면 4kcal 정도 돼. 2 내지 3 또는 4kcal. 그러니 이 7.3kcal라는 건 대단한 거야. 그 어떤 공유 결합보다도 더 강력한 결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은, 즉, ATP가 가수분해돼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분해돼서 ADP가 되면은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오잖아. 이거 무기 인산이란 뜻이야. 인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나와. 요거 가지고 쓰는 거야. 이건 너무 큰 액수잖아. 이건 대단히 큰 액수잖아. 엄청나게 크잖아. 포당 1몰이 산화되고 분해되고 응? 이화되고 이건 산화되면서 또 분해되면서 이화지 이화. 응? 이 세포호흡이라는 거. 또 열이 나오는 발열 과정. 이 세포호흡 이걸 거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한꺼번에 다 쓰면 아깝잖아. 그래서 ATP에 저장을 하는데 얼마를 저장하냐면 38개 ATP에 저장을 해. 자, 1몰 단위야 몰은 그냥 화학감 배워. 자, 1몰의 포장이 산화되면 38개 ATP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몇 프로냐면요. 686 중에서요. 38개 ATP면 하나당 ATP가 분해돼서 나오는 게 7.3이라며. 7.3이라며. 그럼 7.3 곱해주고 곱빼기 100 하면은 about 40%. 40%.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에 약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 양이 이게 ATP로 전환되는 거야. 약 40% 정도가 ATP로 전환돼. 그 나머지 60%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60%는 40%는 ATP로 전환되고 나머지 60%는 당연히 체온으로 나가는 거지.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야. 니네들 뜨끈뜨끈하잖아. 뜨끈뜨끈하잖아. 빈 강의실, 빈 교실, 빈 체육관, 빈 곳에 가면은 정말 썰렁합니다. 한기가 느껴져요. 오싹오싹해. 그런데 정말 인간들 많이 꽉 차 있는 데 있지. 정말 열기가 느껴진다. 그 맞습니다. 걔네들 사람들 있는데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어 지금. 쫙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라. 살아있는 생동감, 살아있다라는 게 바로 호흡을 한다는 거. 호흡한다는 게 바로 열을 내놓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사람들 많고 관중들 많고 이 수많은 애들 열기가 느껴져.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훈훈한 겁니다. 온기와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 이 생명체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 60%는 바로 열 에너지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은요 40%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은 40%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40%면은 굉장히 큰 거다. 알겠지? 작은 거 아니야. 40%는 작은 거 아니야. 자, 요런 에너지가 뭐냐? ATP가 갖고 있는 요런 에너지 있지. ATP가 갖고 있는 요런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들 있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그래. 생명활동 에너지. 그래서 생활 에너지라고 그래. 생활 에너지. 그래서 여기에 이 생명활동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교재로 확인할게. 자, 세포호흡의 과정. 24페이지에는요,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그것 좀 알아두시고, 세포호흡 장소가 세포 내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뭐, 생물원의 직접적인 거는 뭐, 이렇게 별로 필요하진 않고, 미토콘드리아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5페이지. 거기서 이제 에너지 이용 나오지? 에너지 이용. 그래서 ATP라는 화학 에너지거든. 얘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근수축할 때, 근수축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 ATP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근수축, 능동수송, 뭐 발음, 발성, 소리 내는 거 있죠? 이런 것도 ATP가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ATP가 없을 때는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말하기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ATP가 넘쳐나야 된다.
생활 에너지가 만빵으로 찾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능동수동은요, 여러분들 그, 소장 융털에서의 그 흡수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뇨관에서의 제흡수 분비, 세뇨관의 제흡수 분비.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능동수동의 정의가 뭐냐면요. ATP를 소비해가지고요. 저쪽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농도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저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알겠죠?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게 능동수동이야. 확산은 그 반대야. 에너지 소비 없이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물질 합성할 때 화학에너지. 합성, 땡그라미 쳐주세요. 물질 합성. 물질 합성. 그게 뭐야?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할 때요. 저분자가 고분자 될 때 뭐 한다고 그랬어? 흡열이지, 흡열. 흡열 반응이니까 우리 생명체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그렇지, ATP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데 써. 알겠지? 그러니까 ATP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는 고분자 물질이 합성이 안 되고 우리 몸이 점점 뭐 뚱뚱해지고 이러지도 않겠지. ATP가 없으면. 그지? 좋습니다. 체온 유지하는 데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추울 때는 ATP가 열 에너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거 있잖아.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거 전기 뱀장어, 전기 매기, 전기 가오리 있어. 저 수영장이나 아니면 목욕탕에다 전기 가오리 한 마리 딱, 어우, 올 루드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 전기 뱀장어가 한 600볼트까지 된다는데, 우리 집에 그 콘센트가 한 220볼트인가 그럴 거야. 그거의 3배 정도에 가까운 느낌이니까, 3배. 그지? 젓가락으로 한번 쑤시면은, 하면서, 못 뛰지. 왜 못 뛰냐? 야, 내가 지금 젓가락으로 팍 쑤셨는데 왜 이걸 난 살짝 넣었다가 떼야지 하는데 절대 이건 큰일 난다. 따라하지 마. 큰일 난다. 나 같은 그 지구인이 아닌 경우나 가능한 거고. 이 젓가락으로 갖다가 콘센트 딱 쑤시게 되면은 니네 절대 못 떼요. 왜냐면 딱 넣고 나서 이 니네가 움직이는 거 근육 수축을 한다는 건 누구냐면은 뉴런에서 전류가 흘러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서 이 근육을 수축시켜서 이렇게 수축시키게 해주는데, 그 미안하지만 그 내 몸에 있는 전류보다 훨씬 더 강한 전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띄려고 딱 붙으면 또 그 사람이 또 더 강력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좀 웃긴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미세한 전류다. 니네들끼리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래서 그 전류들을 모아 놓은 놈이 전기 뱀장어 이런 애들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예. 3배래, 3배. 당해보진 않았지만, 끔찍하니까, 먹지 마. 장어구이를 먹는데, 전기 뱀장어구이를 먹으면, 전기맨! 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 번개 맞아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몸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번개 맞고, 우와! 몸에 전류가 돌아다녀. 우와! 요새는 이렇게 맨이 많니? 뭐 영화에 나오는 맨 중에 이렇게 맨들이 많아, 맨들이. 자, 농담 그만 치우고요. 발광은 이제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반딧불에 이제 뭐 똥꼬에서 나오는 빛이고요. 자, 이런 게 이제 ATP가 갖고 있는 생활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와 세포 있죠? 연소, 이 포도당을 여기서 태워도 686kcal가 나옵니다. 1몰을 태워도. 근데 우리 몸에서 포도당 넣어서 태우나 여기서 태우나 나오는 양 같고요. 나오는 총량 같고 발생하는 물질 똑같습니다. 어차피 CH5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은 낮은 체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요. 낮은 체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효소가 필요한 거고. 연소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니까 뭐 효소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연소는 한꺼번에 일시에 나오는 거고 세포호흡은 다단계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하고 공통점만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차이점하고 공통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겨. 자, 넘겨오면은 이제 26페이지에 이제 ATP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포 내 그 화학에너지 ATP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이제 27페이지에 흡연과 건강입니다. 흡연과 건강. 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흡연자였었습니다. 이제 흡연자였었고, 지금은 이제 비흡연자입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뭐 흡연하다가도 비흡연하다가도 또 흡연하다가도 또 비흡연하다가도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네. 그래서 저 닮았나요? 네. 깃불이 전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요. 네. 자, 목젖이 아담스 애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지금 분필을 물고 있네요. 자, 분필. 자, 이렇게 담배를 쫙 피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여요? 네, 담배를. 지금 담배가 지금. 자, 어쨌든 그 담배를 이제 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기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일인지 모르지만은요. 저도 뭐 그런 거 뭐 옛날에 그 멋있게 피는 그 홍콩 배우, 영화 배우들 보면서 어떤 그 와 이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야? 대학 들어가서 제가 담배를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이군요. 예. 자, 그래서 웃으면 안 된다. 주름 보이면 10년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어쨌든 오래 폈어요. 굉장히 오래 폈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축 가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봐봐. 뭐 이런 거 보면은 피고 싶겠냐? 얘네들 보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 뭐냐 이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니트로사민, 질소, 화합물, 시아나수소, 암모니아, 니코틴, 타르, 페놀, 석탄산, 포르딘, 두에니, 비소스, 크레졸, 사이나, 벤조필렌, 아크롤레인, 페인트, 메탄올, 비소, 독극물, 메탄, 하수구 가스에서 나오는 메탄, 식초인 왜 들어있어? 담배 또 식초는 왜 들어있어? 부탄가스가 또 왜 들어있어? 뭐야, 바베큐용 불쏘시개가 들어있어? 건전지에 들어있는 카드뮴이 들어있네. 건전지 쪽쪽 빨아먹는 거 똑같아? 양초에 왁스를 쳐먹는 거야 그럼? 와!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아무래도. 얘가 먹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아유, 담배 끊어! 담배 끊고 껌 씹어. 알겠지? 빨리 담배 빼! 담배 빼고 내가 식당 껌 줄게. 자, 껌 씹어! 껌 씹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명의 흡연자를 담배를 끊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원하네.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입에다 껌을 숨겼다는 거 아니냐. 나의 노력이 너무 가상하지 않니? 자, 어쨌든 간에 얘는 담배 끊어냅니다. 반듯하게 생겼죠? 네. 자,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담배를 계속 피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담배를 끓여봤습니다. 여기 그림이 왜 이러죠? 여기가 피어싱 됐습니다. 볼을 뚫고 나온 거야, 담배가. 여기 담배 연기에 니코틴과 그 다음에 타르와 일산화탄소 이 세 개가 굉장히 해악을 끼친다는 거. 요거 아시면 되는데 요걸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거나 입으로 내쉬는 이게 바로 주류연이야. 입으로 뿜어내는 게 주류연이고 요거 그냥 생담배 타는 게 부류연이고요. 그래서 주류연보다는 부류연이 훨씬 더 독성이 강합니다. 뭐 두세 배라고 하는데요. 최대 70배까지도 독성 물질이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세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물질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까 봤지? 우리 27페이지에서 봤다시피 그지?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그냥 간접 흡연에 영향을 주는 거야. 간접 흡연에. 그래서 차라리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A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다. 그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내뿜는 주류연도 마시지만 생담배 연기인 부류연도 마시게 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B라는 사람은.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잽싸게 이 사람의 담배를 뺏어서 얘가 펴야 돼. 왜냐하면은 주류연이 독성이 약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잔씩 배워가는 거야, 담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턱에 수염 좀 나고.
아니, 최악으로 좀 나쁘게 좀 표현할까? 자. 여튼 간에, 이, 부유. 예. 지금 더 이상 우리, KTNG 있죠? 예. 한국담배인상공사를 위해서 제가 더 이상 담배 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27페이지에 일산화탄소 봅시다. 1번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의 210배에 달한다. 최대 250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 그래서 저산소증을 유발시킨다 얘기했습니다.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시달린다. 그죠? 담배를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줄담배를 피게 되면요. 줄담배를 피게 되면 얘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기절에 이를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코틴 있죠? 니코틴 봐봐. 27페이지 밑에 니코틴. 저도 처음에 퍼스트 익스피리언스 첫 경험이 기억납니다. 담배를 폈을 때 어지럽고 핑핑핑 돕니다. 근데 그런 걸 왜 핍니까? 그게 바로 니코틴 때문인데요. 얘가 근데 계속해서 요구하게 만드는 중독성을 나타내게 해줘. 중독성. 그래서 니코틴에 의해서 중독성, 습관성이 유발된다. 그리고 이건 독성 물질이야, 사실. 살충제, 벌레도 막 죽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독성 물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추신경 흥분제죠, 니코틴은. 물론 이제 소량일 경우나 이제 그런 거. 많이 피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밑줄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추운데 담배까지 쪽쪽 빨게 되면은 손발에 동상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네. 그것 좀 알아두도록 해. 알겠지? 그래서 2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두 줄. 2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두 줄 있지? 콜레스테롤의 양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 수축시킨다. 혈압 상승시킨다. 심장박동 촉진시킨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타르 이거 발암물질이야. 이거 찐득찐득한 검은 진약. 오메 이거 뭐야? 28페이지 얘의 입 안에 구강암이 생겼네요. 그다음 목에 후두암이 있겠네. 얘의 펜에 사진이 아주 상당히 레알하게 나왔습니다. 레알하게. 참.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타르 뭐 내용 읽어보면 되지. 타르는 발암물질이고 이게 또 굉장히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폐까지 직접 가가지고 폐에 손상을 주고 발암물질에다가 폐암 일으키는 물질이다. 타르가. 그 다음에 섬모를 파괴해서 섬모 운동이 잘 안 돼. 섬모가 막 움직여가지고 먼지, 불순물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기관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자주 일어나. 뻑 하면 일어나. 기관지염도 자주 앓게 되고. 달고 살지. 거의 호흡기 질환은 달고 산다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타르가 어떻게 해서 병을 일으키는지 그 내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이 있죠. 암은 뭐 너무 많네요. 뭐 흡연으로 인한 질병, 폐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폐결핵, 폐렴, 독감,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만성기도장애, 호흡기질환, 루머티즘, 심장질환, 고혈압, 뇌동맥 혈련, 동맥경화, 대동맥류, 자, 많습니다. 체중 미달아, 신생아 호흡 장애 증후군,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 많습니다. 그럼 뭐야? 담배 피는 사람들 다 환자야? 자, 다 환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 좋습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유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들 청소년층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몸에 안 좋은 이런 것들보다 몸에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몸에다 넣어줘라.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흡연과 건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 부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보시고 29페이지 넘어갑시다. 29페이지는 이제 자료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뭐냐? 청소년의 흡연율 변화. 청소년의 흡연율 변화인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자,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 자, 껌을 씹읍시다.
자, 껌 광고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흡연 비율이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할게. 여긴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요거 세 개 구분하는 거하고, 담배 유해 성분 이거 하고, 이게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의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류연과 부류연의 차이와, 어떤 게 독성이 큰지. 이게 니네들이 알아야 될 지식, 개념이 그게 다야. 그리고는 자료야, 지금. 그 밑에 그 29페이지 밑에는 뭐냐면, 간접 흡연, 피해지. 남편의 흡연에 따른 부인의 폐암 발병 비율이야. 그러니까, 남편 또 잘못 만나면 또 폐암으로 죽어버려요. 오케이? 그 집에 부인이 무슨 잘못이야. 부인이 있는데 거기 옆에서 지금 담배를 쪽쪽 빨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침묵의 거시기 부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도 이제는 좀 삼가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결론은 그겁니다. 담배 피지 말고 간접 흡연도 일어나지 않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담배 끊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몇 문제를 풀고 오늘 호흡 전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의 전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문제를 풀어볼까? 33페이지. 33페이지에 뭐 지금 담배 얘기 했으니까 바로 담배 문제를 풀어볼까? 33페이지 7번이 아니라 8번. 33페이지 8번 봐봐. 8번. 니코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습관성 땡그라미 쳐, 중독 땡그라미 쳐. 맞고. 니은, 산소 운반 능력 저하 밑줄 짝. 이거는 일산화탄소야. 일산화탄소. 디귿, 모세혈관 수축 혈압 상승 밑줄 짝. 이건 니코틴이야. 니코틴. 그 다음 리얼, 담배를 처음 피우거나 너무 많이 피울 때 구토나 현기증, 두통, 이것도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타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타르입니다. 이번에 타르. 만성적인 저산소증 밑줄 짝. 기억. 만성적인 저산소증. 이건 일산화탄소입니다. 니은 소량이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흥분시키지만 다량 신경마비. 이거 흥분제, 중추신경 흥분제, 니코틴이죠? 니은은 니코틴. 디귿, 손가락이 노랗게 되는 경우 있어요. 손가락이 노랗게 물들어. 이건 타르예요, 타르. 담배 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갈색 진이 나옵니다. 타르예요, 타르. 리얼, 이거 타르입니다, 타르. 읽어봐, 빨리.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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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념 활용 문제인데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개념 심화 문제를 풀어볼까? 자, 얘네들 뭐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문제를 많이 풀고 자시할 게 없어. 그냥 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해설 보면은 그냥 다 이해가 가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야 될 그런 것들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주고 싶은데 36페이지에 담배 문제 하나만 더. 36페이지에 5번 봐봐. 36페이지 5번. 자, 5번에 기억. 기관지의 섬모상피 세포는 식균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제거한다. 자, 섬모상피 세포 땡그라미 쳐. 섬모상피 세포는 뭐냐면 섬모를 통해 가지고 세균을 제거하는 거야. 식균작용은 누가 하냐면 얘네들 상피세포 바깥쪽까지 나와 있는 놈이 있습니다. 놈이 아니라 분이죠, 분. 백혈구. 기관지나 폐포에 나와 있어요, 바깥쪽에. 그래서 공기 중에 들이마신 세균들 있지, 여기도 세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백혈구가 분포합니다. 백혈구죠. 식균작용은 무조건 백혈구야. 섬모상피는 섬모운동을 하게 해주는 거지. 내보내주는 거지. 입 쪽으로, 구강 쪽으로. 니은, 섬모상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제거가 잘 안 되게, 섬모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 게 끈적끈적한 찐이 있잖아. 끈적끈적한 찐이 섬모에 달라붙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야. 이게 움직이지 잘 않으니까 억지로 배출하려고 이제 담배 피우면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건 뱉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들이마시려고 하는 거야. 맛있습니다. 유기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에 있는 유기물을 마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러워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습관성 중독을 유발하여 담배를 계속 피우게 만드는 원인 물질. 니코틴이다. 맞죠? 담배를 계속 피우면 혈액의 산소 능력. 아, 이거 뭐야, 이거. 문제 선택을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아니, 뭐가 좀 어려운지 알아야지. 제가, 나한테 다 쉬우니까요. 다 쉬우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니네들이 그런 걸 봐줘야지. 어떻게 이해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9번 봐봐, 9번. 40페이지 9번. 42페이지 9번. 세포호흡에 의해서 ATP가 생성된다. 여태까지 배운 거지? 2번. 영양소에 든 에너지는 아니야. 40%야. 알겠지? 60%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열에너지로. 그 다음에 3번.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세포 내 영양소는 그렇지. 유기물이지. 유기영양소라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유기영양소야. 그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지. 식물도 동물처럼 세포에 이용될 세포 내 영양소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흡수한다. 식물이? 이게 뭐야?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양소, 즉 유기양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럼 식물이 동물을 막 먹고 식물을 먹는다는 얘기네? 식물은 독립의지가 강한 놈들입니다. 스스로 엽록체에서 포도당 만들어 살아갑니다. 식물을 무시하지 맙시다. 5번. 동물체 내에서 ATP 에너지가 이용되는 생명활동 중에는 다른 영양소를 합성 땡그라미 동화작용이지. 동화작용은 흡열반응이야. 흡열반응은 ATP 소모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지? ATP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10번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들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호흡 단원. 너 껌 씹으니까 맛있니? 내가 다시 씹어야겠다. 자, 떼어가서 다시 씻겠습니다. 자, 안 떨어지네요, 잘. 자, 안 떨어지네, 잘. 제가 다시 씹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호흡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